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터리 초심자 밀리니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또 이렇게 합류하게 되신 예. 그동안 이제 구독자로 해서 많이 봤는데 네. 뜻밖의 합류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뭐 알고 있는 그런 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즉각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전문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리 김대영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밀리터리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또 배울 테니까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알려주실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은 지난해 역대 최고 해외 판매를 기록한 K-방산 중에 K2 흑표 전차 사우디로 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인지 사실 여부부터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K방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K방산이 굉장히 이제 호황을 하면서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파리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제 막 무리수를 던지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휩쓸리거나 김대영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무기 수출이라는 거는 사인을 하고도 깨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수출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진행이 돼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수출 확정, 뭐 K 방산이 중동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우디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출 확정, 특히 K2 흑표 같은 경우는 수출 확정까지 보는 건 좀 무리이고요. 특히 사우디의 그 육군 구성상 사우디군은 M1A2S, 그러니까 사우디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한 600대 정도 가지고 있고 후티 반군한테 한 20대 정도 부서지고 뺏기곤 했지만 뭐 전차가 부족하거나 당장 교체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상황. 물론 M1 에이브럼스 전차에 뭐 성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수량이 부족하면 더 채울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게 뭐 구체적으로 움직인다는 뭐 정보는 뭐 제 수준에서는 확인이 안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지금 사우디가 전차 교체가 필요한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상적이면은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이제 전차들이 소모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차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는데 그게 수출이 확정됐다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K방산이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중동 국가들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사실 지금도 이제 중동 방산 수출 관련돼서는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엠바고를 좀 걸어달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엠바고 대상은 아닌데 중동 수출 관련돼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전에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출한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K2 전차 수출도 저는 한 50%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사우디일까라는 좀 의문은 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우디가 산다 그래도 육군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좀 약간 특이한 군사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우디의 이 국가방위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승진훈련장에서 별도의 화력 시범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우디가 산다 그러면 육군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국가방위부가 사실은 장갑차라든가 자주포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해서 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예 별도로. 육군과 별도로. 그리고 여기서 또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이런 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우디 그다음에 UAE K9 자주포 수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빈살만이 등극할 때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대형 사고 하나 터지죠. 그러니까 빈살만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기사를 쓴 사우디 기자를 튀르키예 사우디 대사가 납치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제 독일이 무기 수출 엠바고를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K9이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파워팩이 독일산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좌절이 됐었죠. 근데 K2 전차는 약간 예외인데
K2 전차는 사실 이제 오만에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맞습니다. 네. 현지 가서 테스트도 했는데 오만에서도 좀 일이 생겼었어요. 아, 사인을 거의 앞두고 있었거든요. 계약을. 네. 근데 계약을 해야 될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실 유야무에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현대로템이랑 같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네. 돌아가셨잖아요, 왕이.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제 현지 언론에 네. 그 조문 성격의 기사 광고 같은 것도 냈어요. 약간 진짜 비하인드들인데 아, 그 정도 했어요. 오만은 사실 그동안 끊임없이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무기 수출 대부분이 사실 엠버 걸려 있어서 국방부 출기자들은 알아도 못 써요. 그러니까 계약이 그렇죠. 발효가 되고 해당 국가가 발표하기 전까지도 못 쓰고 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사실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천무가 UAE에 수출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지작사에 보면 지상작전사령부에 보면 화력여단이 있습니다. 알죠. 네. 화력여단에 있는 요원들이 UAE로 그 천무 관련된 교육하러 갔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보통 공무원들은 출장 갔다 오면 출장 보고서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올려야죠. 네.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실수를 한 게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공개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댓글 달 때 이게 자물쇠로 눌러서 네. 해야 되는데 관리자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오픈으로 해버린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서핑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봤더니 우리 화력여단 요원들이 어허. UAE 가서 천무 가리키는 게 사진이 나온 거예요. 사진까지. 네. 저도 지금 제인스에 있지만 영국 제인스 기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인스에 연락을 했죠. 야 이런 게 나왔다 지금 한국에.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본사에. 네. 본사에 이제 중동 담당하는 기자한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인스 하면은 뭐 군사 제인 전문, 영감. 네. 영감 생각하시죠. 네. 전문지 잡지도 있고 한데 요즘 제인스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진을 그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제가 사진을 4장 보내는데 그걸 딱 보내주니까 뭐가 날라가냐면 정확하게 그 사진 찍은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담당 기자가 자기가 UAE 국방부에도 연락을 해봤다. 그랬더니 사실이 맞는 것 같다. 이거 훈련을 한 것 같다 뭔가. 그래서 이제 기사를 썼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기관 딴 데다 썼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허. 그래서 막 당시에 이제 하나 그때 디펜스였을 거예요 아마. 디펜스 담당자들 막 전화 오고 막 육군에서 전화 오고 제발 이거 기사 내면 안 되냐.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오픈 소스가 돼버렸는데 지금.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그 UAE 있는 무관이 UAE 국방부로 뛰어갔대요. 왜냐면은 그 천무 계약 때 비밀 엄수 조항이 있었어요. UAE가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개하면 이게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사실 중동 수출은 언급이 알아도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사우디, 오만까지 앞으로 그러면 K2를 필요로 하는 중동 국가 좀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M1 A2S 전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M60 A3도 꽤 많은 양이 있어요. M1 A2S는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지금 당장 교체가 시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능 개량하고 막 이래서 나쁘지 않죠. 근데 M60 A3는 사실상 수명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교체를 있고 반대로 UAE는 지금 23년도에 UAE에서는 중동에서 제일 큰 방산 전시회 있어요. 아이덱스라고. 거기 갔다 왔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르클레르 전차 실물을 봤어요. 어때요? 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딱 보면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머리만 커 보이고. 그게 실물로 보면 또 안 가요. 역시 이게 뭐랄까 그 우리가 보통 유러피언 스타일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유럽 간지가 나요. 프랑스 간지가.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사진으로 보던 거하고 잘생겼네. 괜찮네. 그래서 막 이제 셀카 찍고 막 이랬는데 UAE는 당장 르클레르를 잘 굴리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작년에 K9 자주포 파워팩 국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UAE는 K9 자주포 수출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우디나 UAE나 그 GCC라고 해서 이제 걸프 협력국 다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기를 팔면 장점이 뭐냐? 돈이 많잖아요. 그죠. GCC 회원국 특히 사우디나 UAE는 오일머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GCC 회원국 중에 우리 무기 사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어. 좀 빌려줘. 그런 거 프로그램도 있어요. 걔네들. 그러면은 만약 사우디가 사고 UAE가 사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쫙 퍼주는 거예요. 이집트도 이미 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다른 데 나가면 올해 K방산의 수출 지역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중동.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중동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신문 만평을 본 적이 있는데 막 전차가 무기가 지나가면 다른 지역은 막 보고서 넘기면서 저 가격이 얼마고 막 하는데 중동은 왕의 아들이 아빠 손잡고 국왕 손잡고 아빠 저거 사줘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다고 중동의 만족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물론 나름대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정석대로 막 이렇게 보고서 만들고 이러면은 대응이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이러면 가격도 알아서 낮춰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더 수출이 좀 유리해진 지점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당연히 파워팩이죠. 이게 국산화가 되는 문제. 독일 같은 국가가 되게 그런 게 자기네들 물건 안 파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자기네들 부품 들어간 다른 나라 물건도 못 팔게 만들어. 그래놓고 자기 건 또 잘 팔아 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잘 안 알려진 내용인데 우리 대테러 부대 보면 HK416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HK416을 우리가 초반에 도입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안 된다라고 수출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요? 분단 국가잖니 분쟁 지역 아니냐. 지들도 분단 국가였으면서? 아니 지금은 아니잖아요 독일이. 어쨌든. 그래서 한때 그게 한번 태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수방사에 쓰는 장갑차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수방사에서 독일제 장갑차를 쓰고 싶어 했는데 독일에서 안 팔아서 이탈리아제로 바뀌었다는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우리 차륜형 장갑차. 맞습니다. 피아트. 그래서 간혹 독일이 보면 약간 이렇게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직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자기네들이 그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레오파드 2 계열 전차는 사실 지금 뭐 새로 만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거를 빼다가 다시 손보고 성능 개량해서 팔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K2 전차는 새 거잖아요. 새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K2 전차를 항상 누가 물어보면 전차계의 제네시스다. 얘는.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근데 최근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중동 국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사실 이제 유럽에서 그게 심심찮게 뉴스가 나와요. 중동에 예를 들어서 무슨 왕족들이 무기 구매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돈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농협 계좌로 이제 돈도 넣어주고 비자금 받고 구타의 밤 때 다 털렸죠 그게. 근데 빈살만 특히 사우디 빈살만이나 지금 UAE 같은 경우에 잘 보면 자국 내 방위 산업을 엄청 키우고 있어요. 저도 23년도에 아이덱스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UAE 방산업체 많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아마 작년일 겁니다. 서울에 오셨대. 그때 UAE 방산업체 왔었잖아요. 그러네. 외부에 부스 같은 거 만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덱스 가보면 전시장 거의 중앙을 걔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흥청망청 우리가 뒷돈 마당하면 무기 샀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이렇게 성능 개량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많이 바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천궁2 UAE 수출했잖아요. 그것도 잘 보면 사실 안 알려진 부분이 좀 많은데 현지화 작업은 아마 현지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야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천궁2는 사실 훌륭한 무기 체계지만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덥잖아요. 그렇죠. 높다 보니까 전자장비가 쉽게 고장날 수 있는 환경이죠. 냉방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 수출되는 천궁2는 레이더도 바뀌어요. A사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적용돼서 나갔는데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방공 체계하고 체계 통합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그거를 현지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중동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얘기하신 사우디아라비아 UAE 말고 원래 오만이 사고 싶어 했잖아요. 오만도 가능성이 오만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거긴 전차가 지금 최신형 전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나라는 흑표가 필요해라고 했던 나라 중에 꼽은 나라는 저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이라크가 M1 전차를 썼는데 다운그레이드를 주는 바람에 그렇죠. 뭐 그닥 뭐 수량도 지금 100몇십 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IS랑 했을 때 많이 털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차들이 이런 표현 좀 쓰면 그렇지만 약간 난잡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쓰던 정리를 전차 하긴 있고, 해야 돼 이라크도. 있는데 이라크가 그럼 다시 원래 쓰던 러시아제 전차로 갈 것 같진 않고. 그게 만약에 이라크가 러시아제 전차를 도입을 하면
제재받아요. 그렇죠. 미국이 걸어놓은 대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간 이라크는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중국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중국제 전차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지. 어떻게 보면 러시아제 전차 사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선 더한 모험이 네. 될 수 있는 데다가 시리아가 최근에 지금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지금은 생각보다는 멀쩡하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게 시리아 다음이 이라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긴 시아랑 순이랑 또 심각하게 나눠져 왜냐면은 있으니까. 지금 사실 시리아가 무너지면서 이란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라크가 제2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그럼 사우디, UAE, 오만, 이라크 이렇게 네. 봐주셨고 그리고 2023년에 아이덱스 2023 다녀오셨는데 2월 17일부터 또 네, 2025 아이덱스 가시나요, 올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는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네. 카이를 다녔기 네. 때문에 회사 돈이 왔다. 아, 회사 출장 돈. 갔다 왔죠. 지금은 아, 개인 그래서 돈으로. 제가 이제 22년도 1월에 이제 네. 카이 입사를 했었는데 네. 아 정말 운 좋게도 중동을 2번 갔다 왔어요. 오. 첫 번째 간 게 뭐였냐면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우리 블레이거스가 네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오, 네, 네, 네. 그때 에어쇼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기자들 이야. 우와. 그때 정말 그 피라미드 항공에서 할 때 정말 울컥했어요. 그 피라미드 상공 위를 지나가는 공군기는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아 그게 네. 국내 언론에서 그때 약간 이상한 기사 쓰긴 했는데 이상한 기사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가자. 아니 네. 그러니까 너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피라미드 상공 수직을 내준 거는 이번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음. 네. 수직으로 연공을 내준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미군기 지나가는 사진들은 옆으로 그렇죠. 스쳐가는, 네, 옆으로 네. 스쳐가는 아 이런 거. 건 내가 네, 관찰해 줄 옆으로 테니까. 스쳐가는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타이틀도 피라미드 에어쇼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공군 그 중국산 그 훈련기랑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하기도 네. 했는데 그때 좀 많이 감동을 그러겠죠. 받았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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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간 게 이제 UAE 아이덱스. 야. 정말 운이 좋았죠. 지금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밀덕으로서 뭐 최고의 행복 같은 아 거네요. 근데 네. 그때 사실 깜짝 놀란 게 네. 요즘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가 네, 네, 경쟁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덱스 그때 2023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튀르키예였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었어요. 네. 아. 왜냐면 이 사실 아이덱스 전시회는 정말 불꽃 튀는 경쟁의 현장이에요. 보통 이게 중동에만 있는 건데 우리도 이제 서울 에어쇼 하면 아덱스 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VIP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동은 다 왕들이잖아요. 네. 보통 개막식 날 그거래요. 로얄 워킹을 해요. 그래서 왕이 전시장 한 바퀴 싹 돕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은 어디를 자, 들리느냐네요. 그쵸. 네. 어느 어디 부스를 들리느냐. 그리고 어디를 들려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한국관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스페이스만 20분을 할당 받아요. 20분. 네.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만수르가 UAE 국방부장관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맨시티 구단주 그분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데 네네. UAE 국방부장관. 아유. 그래서 로얄 워킹 하는데 만수르하고 UAE 왕하고 네. 둘이 딱 걸어가는. 난리가 나. 숨도 크게 못 쉬겠네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 네. 오기 한 수백 미터 전부터 경호원들이 쫙 앞에 깔려 있어요. 다 통제해요. 근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방산업체가 대부분 국가 소유. 당과 국가와 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덱스 전시장 정가운데를 거의 매번 임대했어요. 아, 돈이 중국이.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20분간. 1시간 동안 중국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사진 찍고 그래요. 네네. 이상하게 또 중국 애들이 제지를 안 하더라고. 잘하게 생겼는지 제지를 안 하더라고. 아.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국력의 차이를 확 느꼈어요.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에 좀 팔긴 했어요. 근데 중동에서 지금 중국이 많이 파는 게 뭐냐? 네. 무인기. 무인기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사우디 뭐 이라크 할 거 없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중동은 변수가 네. 사실 지금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는 중국이 사실 변수예요. 중국 더하기 중국이-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관에 예를 들어서 로템이나 하나에어스페이스 뭐 카이 이렇게 그쵸, 있었는데 전시관에 안만 차도 없어요. 튀르키예 특히 이제 TAI. 네. 얘네 어디 있지?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와 세상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외 텐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아예 가건물로 해서 아. 그리고 자기네들 만든 그 항공기들 네. 물론 이제 목업이지만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확실히 중동에서는 튀르키예와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 1시간이 너무 부러운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K2 흑표 전차가 좀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일단 그 대상국들이 원하는 맞춤형 장비들. 맞춤형 네, 예를 들어 중동 버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위 때문에 전자장비에 대한 보완, 에어컨, 그다음에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한 뭐 고무 트랙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좀 가슴 아팠던 게 다 외국산 사서 장착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힘들게 계약해놓고 외국 업체만 배불리는 것도 있고 딱 사인해서 우리밖에 얘들한테 못 팔아? 그럼 저부터도 그때부터 약간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충돌했는데 뒷목 잡고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를 시전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은 우리가 했는데 외국 업체에다가 또 물건 받아서 납품해야 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버전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IED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저는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드론에 관한 대드론 장비는 우리가 한번 머리를 써서 그냥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만한 무기를 가져와 볼까? 그러니까 그냥 농담인데 한때는 매를 훈련시켜서 그 드론을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게 로터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진짜 농담인데 그 전차 한쪽에다가 3장 갖다 놓고 진짜 케이지 매 있어서 딱 보면 띄워놓고 아니면 이제 요즘은 드론 잡는 드론도 있으니까 그걸 딱 써서 아니면 그 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면 드론을 그냥 일단 띄워놓고 몇 시간 동안 돌게 한 다음에 그냥 버리든가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런 식의 어떤 드론에 관한 장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리는 한이 있어. 네. 저도 사실 맥락은 비슷한데 지금 K2 전차 약간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대드론 장비. 드론을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 이제 보통 2가지 방식이 있죠. 하드킬 방식이 있고 소프트킬 방식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군도 시급해야 되는데 그 대드론 전자전 장비 이런 것도 탑재가 필요하고 또 요격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우크라이나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의 전차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물망 같은 거 씌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들어갈 때 보면 메르카바 장갑차 위에다가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걸 이렇게 달고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K2 전차에 좀 그런 수출을 할 때 물론 이제 국내에서 쓰고 있는 육군에 쓰고 있는 것도 그런 개량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좀 적용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전차계 제네시스랑 그리고 매를 좀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는데 사실 그 아이덱스 2025에 작년보다 또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정치적인 혼란이 있어서 좀 국정 공백으로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또 올해도 K방산 실적 성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는 기사들이 많은데 또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방산업계 한 2년 있어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K방산이 새로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수출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구시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 액수를 맞춰놓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 방산 수출은 이게 사실 이제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중동 수출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약서를 써놓고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UAE도 사실 그래서 외국 몇몇 업체들이 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중동 수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그 업계에 계신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금이 돼야 진행되는 거다. 네, 입금이 돼야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고 하는 좀 이거 과거 구시대적인 행태는 좀 버려야 되지 않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K2 흑표 전차 중동 수출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면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